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의 기본적인 연산 중에 하나인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습까지 진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이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론으로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습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실습하시는데 필요한 코드랑 슬라이드는 화면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CNN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그리고 플리퀀트 레이어, 이 세 종류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요. 이 레이어들을 적당히 잘 섞어서 배치를 하죠. 주로 컨볼루션과 풀링을 앞쪽에 배치하고 플리퀀트 레이어를 마지막 쪽에 배치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에서는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역할을 하고 플리퀀트 레이어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을 뽑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배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배라고 판단하는 그런 CNN을 학습시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배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들, 뭐 예를 들면 앞부분이 뾰족한 형태를 띠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배는 보통 물 위에 있을 테니까 주변에 물처럼 파란색이 많다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 거를 뽑아내는 역할이 컨볼루션, 풀링 그쪽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이고, 플리퀀트 레이어에서는 이런 특징들을 모아서 앞부분이 뾰족하고 주변에 파란색 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배구나 라고 판단하는, 실제 판단하는 역할을 플리퀀트 레이어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지 입력으로 받을 때는 2D 컨볼루션 레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레이어 입력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예인데요. 입력의 하나의 예는 32x32x3짜리 이미지를 예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2는 width, 그리고 32는 또 height, 그리고 3은 채널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채널은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경우에는 RGB 3개의 채널을 갖기 때문에 3이고, 뭐 흑백인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채널 1이 될 수도 있고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근데 항상 이미지만 입력으로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는 앞쪽 이전 레이어의 출력 피처맵을 입력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채널이 1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숫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필터를 볼 텐데요. 지금 여기서 그림으로 표현한 필터는 5x5 필터, 5 곱하기 5 필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숫자는 5 곱하기 5만 있지가 않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이걸 부를 때는 5 곱하기 5 필터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 5 곱하기 5 필터에 있는 숫자는 25개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75개가 됩니다.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인풋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CNN 컨볼루션 레이어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것의 채널이 항상 컨볼루션 필터의 채널과 같게 됩니다. 필터의 채널이 입력으로 된 이미지 혹은 피처맵의 채널과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필터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될 텐데 이 컨볼루션 필터가 75개의 숫자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연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요 왼쪽 위에 이 75개의 숫자를 갖는 필터가 딱 놓이게 되고, 그러면 이 피처맵의 인풋 이미지에도 75개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75개 숫자들끼리 각각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하나의 숫자를 만들게 됩니다. 네, 실제 연산은 닷 프로덕트, 내적 연산을 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한 칸 옆으로 옮겨가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가서 또 연산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오른쪽 끝까지 가게 되고, 끝까지 다 가면 이제 한 칸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에서 또 이런 식으로 쭉 이동하면서 맨 오른쪽 아래에 도착할 때까지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위에서부터 제일 오른쪽 아래까지 연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 출력들을 쭉 모으면은 이렇게 한 장의 이미지 같은 형태의 출력이 나오겠죠. 이게 28x28짜리
이미지 같은 형태의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피처 맵 혹은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 필터 하나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쭉 연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아웃풋 피처 맵 한 장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컨버전 필터를 하나만 쓸 건 아니고 여러 개의 필터를 쓸 겁니다. 왜냐면 특징을 여러 개 뽑아내야 되니까. 앞에서 예로 설명드렸던 거를 이제 다시 상기시켜 보면은 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파란색 지금 컨버전 필터는 뾰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라고, 뾰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필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뾰족한 부분을 찾아냈으면 두 번째 필터를 가지고는 이제 뭐 파란색 물을 찾는 필터라고 할게요. 그럼 그 물을 찾는 필터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쭉 컨버전 연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28x28짜리 또 아웃풋 피처 맵이 한 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컨버전 필터를 두 개를 쓰니까 아웃풋 피처 맵이 두 장이 나오게 됐죠. 그러면 컨버전 필터를 6장을 쓰면 6개의 5 곱하기 5 필터를 쓰면은 총 6장의 피처 맵이 나올 거고, 이걸 이렇게 채널 방을 다 합치게 되면은 이 아웃풋 피처 맵의 채널이 6이 됩니다. 여기서 컨버전 레이의 중요한 두 번째 또 특징이 나오는데, 아웃풋 피처 맵의 채널 수, 여기서 6이라고 하는 얘는 내가 이 컨버전 레이에 사용했던 컨버전 필터의 개수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특징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피처 맵을 5 곱하기 5 피처 맵을 예로 들어서 그려놨는데요. 채널은 편의상 1로 했어요. 그럼 인풋 피처 맵의 채널이 1이니까 필터의 채널도 1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컨버전 필터를 지금 이 그림에서 한 개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풋 피처 맵의 채널도 1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실제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 컨버전 필터 9개의 숫자를 갖는 컨버전 필터가 지금 요 왼쪽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요 자리에 가서 딱 놓여서 각각 9개의 숫자마다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위에 1, 여기도 1, 1 곱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을 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을 하고, 0 곱하기 0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마지막에 1 곱하기 1까지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그럼 4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여기다가 딱 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고요. 한번 연산을 하고 나면은 옆으로 한 칸 옮겨가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9개의 숫자에 대해서 똑같이 연산을 같은 자리에 있는데 곱해서 다 더하면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칸 옮겨가면 4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왼쪽 아래로 가서 똑같이 다시 연산을 하면은 결과가 2가 나오고, 또 옆에 옮겨가면 4, 그 다음 3, 이런 식으로. 네, 또 맨 아랫줄에서는 2, 그리고 3, 그리고 4, 이렇게 아웃풋 피처 맵에도 9개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연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인풋 피처 맵, 입력 이미지에 채널이 1인 경우를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1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가로 세로는 5 곱하기 5, 위스랑 하이트는 5 곱하기 5인데 채널이 3인 입력이 들어왔다고 치고 컨버전 필터 2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인풋 피처 맵의 채널이 3이니까 여기 컨버전 필터의 채널도 3이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필터 2개가 되겠죠. 필터를 2개를 썼고, 그러면 필터를 2개를 썼으니까 아웃풋 피처 맵의 채널은 역시 2가 되겠죠. 이 채널이. 네. 컨버전 필터의 개수가 아웃풋 피처 맵의 채널을 결정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채널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3일 때는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합니다. 그런데 곱해야 되는 숫자가 채널 방향으로 다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쭉 펼쳐놨는데요.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합쳐져 있던 거를 채널별로 쭉 펼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R 채널, 이게 G 채널, B 채널이라고 하고, 그럼 그거에 따른 필터가 각각 필터도 채널이 3개니까 각각 이렇게 R, G, B 채널에 대한 필터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연산은.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9개의 숫자와 여기 지금 9개의 숫자에 대해서 각각 같은 자리에 있는 이렇게 곱해요. 요 1이랑 요 1을 곱하고, 그 다음 1이랑 그 다음 0을 곱하고, 그 다음 또 1이랑 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G 채널에도 요 9개의 숫자와 여기 지금 컨버전 필터 9개의 숫자를 각각 같은 자리에 있는 곱해서 다 더하고, B 채널도 요 9개의 숫자와 요 컨버전 필터를 각각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 더해진 숫자들이 3개가 있을 텐데 그 숫자를 다 또 더해요. 이걸 다 더하면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 더한 숫자를 이 자리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항상 컨버전 연산을 했을 때 한 번 연산하면은 출력으로 결과로 숫자가 1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 또 한 칸 옮겨가서 이렇게 9개 숫자, 여기 9개 숫자, 여기 9개 숫자에 대해서 연산하고 똑같은 식으로 오른쪽 아래까지 하면은 이렇게 아웃풋 피처맵 한 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컨버전 필터를 또 가져와서 똑같은 연산을 합니다. 똑같이 쭉 슬라이딩을 하면서 연산하면은 두 번째 피처맵이 나오겠죠. 컨버전 필터 2개를 써서 아웃풋 피처맵의 채널이 2가 되는 그런 예를 한번 살펴봤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서 했던 거랑 지금 필터랑 피처맵에 여기가 필터고 여기 피처맵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밖에서 잘 보시면은 인풋 피처맵은 이제 가로 세로가 있고 위스랑 하이트가 있고 채널이 있죠. 그럼 이 채널 C가 뭐랑 같다고 했죠? 여기 컨버전 필터의 채널들도 다 이렇게 인풋 피처맵이랑 채널이 수가 같아야 되고요. 보시면은 우리는 2D 컨버전 레이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인풋 피처맵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3D예요. 그러니까 3차원이죠. 그리고 필터도 필터 한 개는 3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필터를 여러 개를 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부터 m까지 숫자가 매겼어요. 필터 m개를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는 4차원이 되겠죠. 그 필터를 m개를 썼으니까 아웃풋 피처맵의 채널 수도 m이 되는데 이 아웃풋 피처맵은 역시 3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할 때 요 입력 이미지, 인풋 피처맵이라고는 입력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입력 이미지를 한 장만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미니 배치 학습법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한 개만 사용하지 않고 학습할 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걸 미니 배치 학습법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선 지금 미니 배치 개수가 n개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이미지도 3차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n개의 3차원 이미지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4차원이 됩니다. 필터는 앞에서 4차원이라고 봤고, 그러면 우리 아웃풋 피처맵도 4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D 컨버전이라고 한 거는 입력이나 뭐 필터나 출력이 2D라는 게 아니고, 연산을 할 때 이렇게 피처맵을 슬라이딩 하는 게 가로랑 세로 방향으로만 슬라이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2D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2D 컨버전이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다 4D 텐서 형태로 들어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텐서플로우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다 모든 입력과 출력은 4D 형태, 4차원의 형태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CS 코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버전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거는 다 살펴봤고요. 두 가지 옵션을 이제 더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스트라이드예요. 스트라이드는 한번 컨버전 연산을 하고 나서 옆으로 이동해서 컨버전 할 때 몇 칸 옆으로 이동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칸 이동하는 것만 계속 살펴봤는데,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첫 번째 컨버전을 여기서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컨버전 여기서 하니까 옆으로 2칸 이동을 한 경우,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제로 패딩인데요. 제로 패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32 by 32짜리 이미지를 넣었을 때 컨버전 연산을 5 곱하기 5 컨버전을 하고 나면은 28 by 28짜리 출력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작은 이그젠플을 한 것도 5 곱하기 5 이미지를 넣고 3 곱하기 3 컨버전을 했는데 3 곱하기 3짜리 출력이 나오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패딩을 안 하고 그냥 컨버전 연산을 하면은 이미지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면은 레이어를 깊게 쌓는데 지장이 있겠죠.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주변에 0으로 패딩을 해줍니다. 그게 지로 패딩이고요. 그래서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필터가 3 곱하기 3 필터면은 한 줄을 패딩하면은 입력과 출력 사이즈가 변하지 않고 가로 세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뭐 5 곱하기 5 필터를 쓰면은 두 줄을 패딩을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로 패딩을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나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앞에 이론에서도 보셨겠지만 렐루를 사용을 합니다. 렐루를 사용을 하면은 네, 음수는 0으로 바꿔주고 양수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컨버전 레이어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다 살펴봤고요. 실제 실습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tf.keras.layers 밑에 있는 conv2d라고 하는 API를 사용할 거고요. 이 API는 클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init 메서드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값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쵸? 없는 것도 있는데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filters라고 하는 거는 컨볼루션 필터의 수예요. 컨볼루션 필터를 몇 개를 쓸 건지, 그러니까 아웃풋 피처 맵의 채널을 몇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를 3 곱하기 3으로 할 건지, 뭐 5 곱하기 5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티저를 쓸 수도 있고, 튜플이나 리스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3 필터를 쓸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3만 쓰셔도 되고, 이렇게 튜플 형태로 3,3을 써도 되고,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네, 어떤 거든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라이드를 앞에서 옵션으로 설명드린 스트라이드를 뭘로 할 건지, 이거 숫자를 하나만 써도 되고, 튜플이나 리스트 형태로 2개를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인데, 패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밸리드랑 세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포맷이 있는데, 데이터 포맷은 채널 레스트랑 채널 퍼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채널 레스트가 디폴트고요. 채널 레스트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빨간 박스 쳐놓은 것처럼 순서가 됩니다. 배치, 그 다음에 하이트, 그 다음에 위스, 그리고 채널, 이 순서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치는 미니 배치 사이즈를 얘기하고, 하이트, 위스, 그리고 채널. 그러니까 입력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 인풋 피처 맵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4차원 텐서로 들어가게 되고, 그 차원의 순서가 이 순서를 꼭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채널 퍼스트가 되면 채널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패딩을 설명 안 했는데 패딩을 설명을 드릴게요. 패딩은 밸리드랑 세임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밸리드는 패딩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임은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입력과 출력이 같아지도록, 아까 3 곱하기 3 필터면은 바깥쪽에다가 0을 한 줄을 패딩하면은 입력과 출력의 사이즈가 같아진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네, 스트라이드가 1일 때 기준으로 입력과 출력의 사이즈가 똑같아지도록 해주는 거를 same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p start랑 p end, 패딩 스타트랑 end가 있는데, 스타트는 왼쪽과 위쪽, 이미지의 왼쪽과 위쪽에 패딩하는 그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end는 오른쪽과 아래쪽에 패딩하는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는 스트라이드를 얘기하고, i는 인풋 피처 맵의 가로나 세로 사이즈, f는 필터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버림이고, 이거는 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버림이고 한쪽은 올림이기 때문에 보통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한 줄이 더 패딩되거나 아니면 모든 방향에 다 똑같은 숫자로 패딩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나머지 인재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면은 액티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액티베이션은 말 그대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주는 거고요. 렐루 같은 거 쓰게 되면 여기다가 기술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use bias는 바이어스를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kernel initializer, bias initializer는 이 컨버전 필터와 바이어스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데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쓸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커널 바이어스 레귤러라이저는 앞에서 우리가 뭐 L2 레귤라이제이션 이런 방법들을 배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따로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실습할 때 이거를 다룰 예정이라서 미리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이레벨 API, 이렇게 케라스 밑에는 레이어스 같은 하이레벨 API를 쓸 때는 별로 쓸 일이 없긴 한데, 실제로 이 컨버전 필터 커널의 디멘전도 4차원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인풋 피처 맵에서 봤던 배치, 하이트, 위스 채널이랑 그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는 4차원인데 요런 형태의 4차원의 텐서를 갖게 돼요. 첫 번째가 하이트, 두 번째가 위스, 그리고 세 번째가 인풋 채널, 그리고 네 번째가 아웃풋 채널이에요. 컨볼루션 필터의 하이트, 위스 채널이 이게 컨볼루션 필터에 대한 거고, 이 아웃풋 채널은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에 대한 거겠죠. 그러니까 컨볼루션 필터 한 개가 요 형태로 생겼고, 그 다음 개수를 이만큼 쓰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를 값을 직접 만들어서 넣어주고 싶을 때에는 요 형태로 꼭 이걸 지켜서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numpy, 그리고 tensorflow, keras, 그리고 matplotlib이라고 비주얼라이즈 하는 라이브러리들 임포트를 했고, 이거 모드를 enable 하기 위해서 이렇게 tf.enable 이거 execution을 실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to의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간단한 이미지를. 그리고 이미지를 3x3짜리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의 숫자를 1, 2, 3, 4, 5, 6, 7, 8, 9로 보시는 것처럼 채웠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쉐입을 찍어보면은, 네.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1,3,3,1이 나와요.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4차원 텐서를 갔는데 첫 번째가 배치, 그쵸? 그 다음에 하이트, 그 다음에 위스, 그리고 채널이었죠? 그래서 배치 이미지는 한 장이니까 1이고, 하이트는 3, 위스도 3이고, 채널이 그레이스케일이니까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4차원 텐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입력으로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성을 할 건데, 컨볼루션 필터는 이렇게 이 그림에서처럼 2 곱하기 2 필터를 쓸 거고, 다 1로 채워져 있는 필터를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손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계산을 하면은 컨볼루션 필터 다 1이니까 이 숫자들 그냥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은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옮겨가서 2, 3, 5, 6을 더하면은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 5, 7, 8을 더하면은 24가 되고, 마지막에 5, 6, 8, 9를 더하면은 28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컨볼루션 필터가 2 곱하기 2가 되고, 스트라이드는 1로 할 거고, 패딩도 밸리드로 해서 한번 코드를 구현을 해보면은, 네, 웨이트의 이니셜 값을 이렇게 1, 1, 1, 1 다 1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웨이트의 쉐입은 첫 번째가 컨볼루션 필터의 하이트, 그리고 위스, 그리고 채널, 컨볼루션 필터 개수라고 했죠. 개수도 한 개 쓸 거니까 이 형태를 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이거를 tf.constantInitialize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밸류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keras.layers conv2d의 필터 개수는 1개,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2 곱하기니까 2만 써줬고요. 패딩은 밸리드로 할 거고, 커널 이니셜라이즈는 앞에서 봤던 저 값으로 이니셜라이즈 할 거다. 그리고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어줄 거다. 이렇게 하면은 conv2d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숫자도 12, 16, 24, 28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습을 해볼 거냐면은 패딩만 세임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입력 이미지가 3 곱하기 3이니까 출력도 3 곱하기 3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패딩을 세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패딩을 세임으로 바꾸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아래쪽에 0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쭉 연산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올 건데, 코드로 보면은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 여기 지금 패딩 부분만 세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패딩 세임을 넣고 연산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3 곱하기 3의 출력 형태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컨볼루션 필터 한 개만 썼는데 컨볼루션 필터를 여러 개를 한번 써볼게요. 필터를 3개를 쓰는 경우인데, 그러면 필터의 쉐입은 이렇게 되겠죠. 네. 필터 하이트, 위스가 2고, 그 다음에 필터 채널은 1이고, 그쵸? 그 다음에 필터 개수가 여기 마지막에 들어간댔으니까 3개를 써서, 그래서 지금 요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하나는 아까 했던 것처럼 1111로 채워진 거고, 또 두 번째 필터는 다 10으로 10 채워진 거고, 세 번째 필터는 2 곱하기 1인데 다 마이너스 1로 채워진 필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고 연산은 똑같아요. 대신에 여기 필터 개수를 3개라고 써줘야겠죠. 나머지는 똑같이 패딩은 세임으로 했고 연산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결과를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네, 아웃풋도 채널의 개수가 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 피처맵에 지금 쉐입이 이렇게 되죠. 앞이 배치, 그 다음 하이트, 위스, 그리고 마지막 채널 수가 이 컨버전 필터의 개수랑 동일하게 나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CNN 또 하나의 기본적인 연산이죠. 풀링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습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